대한민국이 44일 만에 위드 코로나 중단을 사실상 완전 중단 아니지만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죠. 코로나 확진자가 8,000명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7,600 이렇게 나오죠. 와 진짜 위드 코로나가 효과가 있었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1,000명도 많다. 700, 800 위험하다. 2,000이네? 이랬다가요. 이게 무슨 로켓 발사에서 이제 8,000명 근처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더 이상 가면 이제 의료 시스템 붕괴가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 나온 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요. 사적 모임 규제가 4인으로 식당, 카페가 다시 밤 9시로 갑니다. PC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학원, 영화관도 10시까지로 다 줄었는데 대규모 행사 집회도 역시 영향을 받죠. 특히 부스터샷을 전 국민이 맞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부스터샷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되면서 부스터샷 예약을 지금 정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게 방역 패스, 우리가 흔히 백신 패스라고 얘기하는 어떤 제도가 확대 시행이 선언이 됐죠. 여기 나오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1년 12월 13일부터 방역 패스, 우리가 백신 패스라고 부르는 게 확대 시행된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뭐 식당, 카페, 박물관, 실내 스포츠,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이제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이용을 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어. 찍었을 때 요즘 나오잖아요. 삐빅 뭐 백신 맞은 지 2주 이상 경과됐습니다. 아니면 삐빅하면 백신 안 맞았습니다. 이게 뜨기 때문에 삐빅했을 때 백신 미접종자라고 뜨면은 이제 시설을 이용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중 이용 시설을. 밥 먹으러 갔을 때도 2명 이상 못 가고 혼자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접근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백신 패스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백신을 이제 불편하게 만들어서 많이 맞게 하는 부스터샷을 맞게 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특히 방역 패스,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나는 2번 맞았잖아요. 2번 맞았는데 6개월이 지나면 미접종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지난 6월에 2번 다 맞았다. 그래서 나는 백신 완료했다. 근데 지금 12월이잖아요. 6개월 지났잖아요. 부스터샷을 안 맞으면 여러분들은 방역 패스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미접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에만 저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조금 걱정은 되죠. 그러면 이게 또 3차 접종 맞은 지 뭐 6개월인지 3개월인지 되면은 4차 모르겠습니다. 4차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스터샷을 맞아야 저 방역 패스를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연장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적용을 조금 미뤄주겠다. 원래는 12월이었는데 내년 1월로 미뤄줄 테니까 한 달간 3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맞아라. 집중적으로. 지금 옛날에 6월달 맞거나 5월달 맞았던 분들은 12월 한 달 동안은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다 인정해 줄 테니까 지금 맞아야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 국민을. 그래서 부스터샷을 지금 이제 독려를 하고 계시는 거고, 한마디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들어옴으로써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거나 이 부스터샷 접종이 사실상 의무화되는.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부스터샷은 돌파감이 되더라 중증도를 좀 줄여주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있죠. 우리가 2차 접종 맞았을 때도 몸이 조금 아팠는데, 저도 좀 열이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제 3차라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죠. 되게 아팠는데 또 맞아야 되나? 게다가 3차 뒤에 4차 계속 맞아야 되나? 이게 좀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이게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 천천히 맞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기간 딱 되면은 미접종자하고 똑같이 백신 패스가 만료되면서 밥도 못 먹으러 가고 사람 카페에 못 만나러 가고 뭐 어디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감을 많이 갖죠.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놈의 오미크론이 지금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2월 1일부터 정부에서 청소년도 방역 패스 대상으로 선언을 했어요. 12에서 18세. 그동안은 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청소년도 대상입니다. 2월 1일부터.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청소년이 백신을 안 맞으면 학원, 독서실, 도서관을 못 갈 수 있죠. 못 갈 수 있어요. 다중이용 시설이니까 우리 음식점 못 가듯이 백신을 안 맞으면 못 갈 수 있는데, 애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애들은 뭐 애들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12에서 18세 정도의 그 청소년들은 좀 불안하잖아요. 어른이면 조금 맞아도 이게 좀 아파도 금방금방 면역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버틸 것 같은데 애들한테 맞으라 그러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불안해요. 많이 불안하니까. 근데 이걸 지금 사실상 강제로 맞추라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청소년들이 거세게 반발한다 그럽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청와대 청원을 올렸대요. 이거 청와대 청원 맞죠? 37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백신 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 반대라고 해서 제가 가서 글을 봤어요. 고2 학생이 올렸는데 이렇게 썼어요. 글이 긴데 1번 맞아도 돌파 감염을 많이 되더라. 2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다. 강요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우리의 자유가 있지 왜 자꾸 공익을 강조하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맞아도 또 3개월인지 6개월인지 한 번마다 부스터샷 계속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또 이 PCR 검사 코에 꽂아서 막 이렇게 하면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하는 거,
그 검사가 유료화 되니까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백신 패스에 반대 청원을 올렸는데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정 소장님이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나? 정부의 답변을 올린 거죠. 백신의 예방 효과는 분명하다. 유전증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르고 최근에 청소년 감염이 좀 많이 되더라. 좀 적게 나지만 올라가 있고 돌파 감염은 0.2%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맞는 게 이 건강상을 위해서도 국민 공익을 위해서 적절하다. 해외에서도 접종률이 50% 7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10에서 17세 구간이 이상 반응 우리가 두려워하는 좀 부작용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주세요 라는 이제 의견을 청와대 청원 답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청소년 백신 패스를 강요하는 게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 전국 학부모 연합이라는 곳에서는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다는데 이거는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선 이미 프랑스에서는 저거를 위헌 소송을 한번 했었죠. 뭐 카페나 레스토랑, 대중교통 같이 이런 데를 보건 패스가 없는 경우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위헌이냐 합헌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자유와 보건, 자유와 공익 간의 이제 균형점을 찾았을 때 보건 패스는 합헌이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일단 정부는 청소년 백신 패스에 대해서 좀 연기를 해주겠다. 너희들이 좀 지금 바로 맞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시간을 조금 주겠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은데 지금 12에서 18세가 뭐 문제가 아니라 5세에서 11세도 백신 접종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맞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검토를 안 하는데 초등학생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플까봐 좀 걱정이 좀 뭐 많이 되긴 합니다. 많이 되긴 하고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백신 패스에 대한 내용이고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은 지금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 예전에 최고점은 아니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의 미접종자들은 죽음의 겨울을 맞을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아프거나 죽음을 맞는 윈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워닝을 알렸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최근에 백신의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아니면 미국민 전체에서 부는 음모론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음모론이냐?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떠돌아다니던데 역사와 전통, 한 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백신이 빌 게이츠 음모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민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 진짜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보여드렸지만 이게 노래로도 나왔어. 얼마나 이 빌 게이츠 음모론이 유명했으면 이게 무슨 음모론이냐? 이게 한 2년에 걸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갑자기 코로나 백신에 뜬금없이 빌 게이츠 형이 등장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진짜 유명한 이유인데 2015년 정말 대단한 아저씨입니다. 정말 대단한 아저씨. 그럼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15년 테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테드라고 왜 글로벌 아이디어에 대해서 가서 이렇게 연사 우리로 치면은 제가 나가는 뭐 생각학회처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저명한 연사들이 와서 한 5분에서 길면 한 20분 정도의 강연을 합니다. 2015년 테드에서 빌 게이츠 형이 놀라운 강연을 하는데요. 제목부터가 놀라워요. 2015년입니다. 코로나 오기 한참 전, 5년 전이에요. 5년 전. 전염병이 출현한다면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뭐야 이거 기초형 뭐 디지털 전환 얘기 메타버스 얘기할 때 그것도 아닌 데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지금 이제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주요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5년의 미래를 정확하게 맞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가서 다시 보느라고 이 조회수가 수천만 회를 폭발하고 있어요. 6천만 조회인가 4천만 조회인가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너무 정교하게 맞췄어. 우리 게이츠 형이 이게 미국의 그 코로나 백신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야 이거? 뭘 아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췄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영상을 시작 부분만 잠깐 보여드리면 자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런 걸 보여드리는데 저게 뭐냐? 가서 보시고요. 테드 협찬 없고요.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고요. 저 무슨 얘기를 하셨냐? 2015년 테드 강연에서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걱정했던 인류를 위협하는 재난은 핵전쟁이었다. 아까 그래서 그 오일통 같은 게 그 핵 폐기물입니다. 뉴클리어 폐기물. 이런 걸 우린 걱정했다. 그런데 2015년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세계적인 재앙은 핵전쟁이 아닐 것이다. 그건 핵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생길 거야. 라고 하고 PT를 넘겼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겁니다. 인류를 위협할 거는 핵전쟁이 아니라 미생물, 바이러스일 거다 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보여줘요. 이때부터 미래에서 왔나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거죠. 뭐야 이거 2015년인데 미래에서 왔나? 그리고 하는 말들이 자연적일 수도 있고 생화학 테러일 수도 있다. 건강하다고 느끼지만 전염성 있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나 시장에 가서 자기는 건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사방으로 퍼뜨릴 수 있다. 야 진짜 미래에서 왔나? 걸렸는데 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비행기나 시장으로 가서 퍼뜨릴 수 있다. 이 바이러스의 원천은 자연적일 수도 있고 생화학 테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올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처럼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 세계로 굉장히 제가 이거 쓴 거 아니에요. 그대로 스크린샷 태운 거예요.
정말 빠르게 퍼져나갈 거다. 이것도 놀라운데 우리는 인류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거냐? 병원균을 조사하기 위해서 급격히 시간 조정, 시간 타이밍을 백신 같은 거 만들려고 시간을 굉장히 앞당겨서 원래 한 5년, 10년 걸리던 거를 6개월, 1년 내로 하려고 엄청난 바이오의 역량을 쏟아 부으면서 시간 조정, 타임을 앞당겨서 대응할 수 있는 백신과 약을 개발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할 거다. 와, 진짜 미래에서 왔나? 야, 이거 보면서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인류는 결국 피해는 3조 달러 이상이 발생을 할 거고 피해자는 수백만 명 이상이 발생을 할 거다. 애벌레보다 더욱 파괴적인 전염병이 생기게 될 거고 수백만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며 지금 시작하면 다음 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게 주제예요. We are not ready for the next epidemic 하면서 끝납니다. 약간 보면서 우와 5년 전이 5년 전 50년 전에 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와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이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유행병 팬데믹을 맞으면 전 세계는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날 거고 3조 달러 이상의 손실이 날 테니까 2015년에 지금 우리는 유행병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의료 체제를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병상을 늘려야 되고 의료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을 늘려야 되고 제3세계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를 준비를 시켜서 넥스트 유행병에 대비를 해야지 지금처럼 가면 큰일 난다라는 강연을 했는데 아니 강연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와 우리 게이츠 형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5년 전에 예상했지라고 하는데 미국에선 이렇게 보는 거죠. 대단하긴 한데 이상한데? 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야 잠깐만 혹시 그렇게 얘기하고 네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가 설마 아니 그러면 근데 게이츠 형이 그 뭐 남는 게 있다고 거기서 코로나를 퍼뜨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빌 게이츠 코로나19 음모론. 혹시 빌 게이츠 정도면은 뭐 많은 얘기를 하죠. 뭐 일루나미티라는 운동, 뭐라는 운동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서 세계 인구를 줄이는데 이거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냐. 코로나19 퍼뜨려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거. 그쵸. 세계 인구를 뭐 니들은 뭐니까 줄여갖고 엘리트 그룹만 뭐 살아. 그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또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네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빌 게이츠가 그 우한 그 연구소 그 빌 게이츠가 투자한 거 아니냐. 물론 사실 무근이죠. 그 우한에 그거 네 거 아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만드는 게 뭔데? 빌 게이츠가 뭘 노리는데 이걸 노린다. 백신으로 사람들에게 마이크로칩을 심으려고 한다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절대 진실 아닙니다. 절대 진실 아니에요. 이거 믿고 야 슈카가 그런 데더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고 니들이 자꾸 백신 패스하고 부스터샷 날리고 하는 게 이 몸에 뭐 이렇게 마이크로칩을 넣으려고 한다. 실제로 가서 민 같은 거 보면 그 백신 요객 확대하면 안에 빌 게이츠가 이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빌 게이츠가 꼬물거리고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여튼 그래갖고 이 머리에 목 뒤에 뭐 이렇게 마이크로칩을 해서 뭐 이렇게 조종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이걸 보니까 옛날에 그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킹스맨이라고 있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기에다가 뭐 심잖아요. 여기다가 뭘 심어갖고 이걸로 나중에 머리가 퐁퐁퐁퐁 터지면서 사람을 뭐 죽이고 뭐 이래서 인구를 줄이겠다 뭐 이런 게 킹스맨의 어떤 죄송합니다 스토리인데 이거를 자꾸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백신을 왜 안 맞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이럽니다. 제가 한 소리 아니에요. 영화를 번역해 온 거예요. 내 안에 빌 게이츠가 들어오고 있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백신을 맞으면 내 안에 빌 게이츠가 이러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꼬물꼬물 거리면서. 그래서 안 맞는다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웃기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야 이거 누가 믿냐 슈카야. 어디서 그 대도 않는 그 커뮤니티 있는 걸 갖고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떠요. 야후뉴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분의 1과 공화당 지지자의 44% 이상이 빌 게이츠의 음모론을 믿는다. 이 나라는 신기한 나라야. 그걸 또 믿고 있네. 그걸.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빌 게이츠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하면 노래도 있어요. 빌 게이츠 In My Bloodstream.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야 이게 뭐야. 내 혈관에 빌 게이츠를 넣는다는 거죠. 이게 아니 무슨 노래가 이래. 물론 이거 놀리려고 노래를 만든 건데 이 믹재거 아저씨가 이거 실제 제목이에요. 빌 게이츠 is in my blood. 내 혈관에 빌 게이츠를 주사할 때 뭐 이런 거잖아요.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온다 하면서. 하여튼 뭐 이런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이 음모론이 퍼지면서 이 음모론이 그냥 음모론이면 좋은데 빌 게이츠 씨가 이런 말 하는 거죠. 놀랬다. 내가 테드에서 그 연설했다고 내게 초점이 맞춰진 거에 놀랬다. 너무 뛰어난 이런 성견지명을 보여주니까 이놈 알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에 놀랬고 이런 얘기를 한죠. 나는 단지 수표를 썼을 뿐이다. 역시 형이야. 체크를 바래겠다는 거죠. 기부하려고 단지 오케이 얼마 뭐 500억 콜 1000억 콜 하고 수표를 적었을 뿐인데 이렇게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물론 웃어 넘겨야 되는데 웃어 넘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음모론 때문에 백신을 안 만든다는 거죠.
백신 뒤에 내가 있다는 음모론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했어요. 이게 음모론이고 뭐고 다 좋은데 저것 때문에 미국인들 백신 접종률이 60%에서 올라가질 않아요. 위로 4분의 1이 믿고 있다니까. 4분의 1이면 25%잖아요. 그러니까 철통 같은 그 25%들이 절대 안 맞는 거죠. 나의 블러드 이 스트림에 빌 게이츠를 인할 수는 없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이고 참 한숨을 쉬고 있는 거고, 물론 나머지 4분의 3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다 맞거나 자유와 공익 사이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고 있죠. 알아서 결정을 하는데 몇몇 특정한 곳에 저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실패한다기보다 위드 코로나로 뒤로 가는 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보니 중국이 옳았다. K 방역을 조롱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조롱했다기보다는 위드 코로나 실패하는 거 보니 중국이 옳았다. 중국은 뭔데? 한국의 위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드 코로나를 좀 뒤로 백해서 옛날로 좀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뭐 웨이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신문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이냐?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더 신뢰하게 됐다. 중국인들의 전략은 뭔데? 제로 코로나. 글로벌 전체가 위드 코로나를 하는데 유일하게 제로 코로나 전략을 하는 게 중국이에요. 뭐 제로 코로나가 뭔지는 다 아시죠?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를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 서서히 같이 가겠다. 말 그대로 위드잖아요. 위드. 같이 동행하면서 점점 코로나의 어떤 악영향을 줄이겠다. 위드 코로나인데, 제로 코로나는 완벽하게 코로나가 없는, 코로나를 박멸하겠다는 거죠. 마치 천연두처럼 박멸하겠다는 전략인데,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로 코로나가. 이게 말이 되냐. 중국에서는 말이 됩니다. 왜? 무관용 정책, 중국말로 칭링이라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포맷이죠. 포맷. 무관용 포맷 정책. 이 컴퓨터로 치면 포맷이죠. 지워버리는 거죠. 걸리면 야 그게 되긴 되겠지. 근데 그 전략은 중국이니까 되는 거지. 걸리면 이거라는 건데, 이게 무관용 초고강도 방역 전략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강도냐면 한 명이라도 생기면 지역을 폐쇄하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입구가 막힙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라는 게 슬픈 거죠. 여러분들이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럼 놀이동산 출입구가 막혀요. 여러분들은 다 검사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전부 한 2주간? 2주가 뭐예요? 여기는 격리하면 6주예요. 6주간 집에서 못 나와. 진짜야, 진짜. 만약에 도시 어디에서 발견됐다. 그럼 그 구가 막힐 수 있어요. 구가. 뭐 광진구에서 한 명 발생. 그럼 광진구 도로가 폐쇄됩니다. 이렇게. 야, 거기. 전원 격리. 심지어 전체 도시를 폐쇄하기도 하는데, 이 정도로 초고강도, 뭐 자비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 돈 못 벌고 나 먹고 사는 거 어떻게, 그거를 정부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겠지만 미국이나 한마디로 도시 하나를 강제로 셧다운 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00만 양저우 시민이 3주 동안 도시 하나가 마비됐다. 한두 명 걸려. 500만짜리 도시가 전 500만 시민에 대해서 7회 이상의 검사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막는 거니까, 뭐 베이징 대도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뉴스가 하나 또 이게 있어 갖고 왔는데, 확진자 3명이 나오니까 뭐 중국의 2대 도시 베이징 상하이 길을 막아버리는 뭐 이런 정말 초고강도 방역 전략을 하는 건데, 뭐 이런 거죠. 전 국민 단위의 강제 검사. 해외에 갔다 왔다 그러면 격리 기간이 최대 8주, 6주, 8주 그렇대요. 야, 우리나라에서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 2달간 8주라 그러면 야 이건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나겠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중국은 가능한 거죠. 만약에 걸리면 뭐 벌금이 뭐 수천만 원 이상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중국의 전염병 전문가가 우리 중국은 코로나가 재확산해도 4주 안에 진정시킬 수 있다. 4주 안에. 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저런 식으로 뭐 하면은 가능은 한데, 하하, 참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죠. 뭐 나라별로 입장은 다른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강력한 개인의 어떤 자유 뭐 이런 거, 개인의 입장, 개인의 돈 버는 거, 개인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무시한 일방적인 희생과 자유 억압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제로 코로나 전략으로 가는 게 옳은 건지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중국 분들은 자신들의 선택, 제로 코로나로 가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 맞았다는 거고, 우리는 제 생각에는 조금 감염자가 줄어들면 또 다시 위드 코로나로 또 어차피 또 다시 가고, 또 늘어나면 좀 줄고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중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